박수 함수론 2 10주차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를 같이 봐보면 f는 어널리틱 펑션이고 모든 복소수 c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뭐 인타이어 펑션이라는 얘기고, 그랬을 때 이 복소수를 하나 z0를 가지고 오면 적어도 요 테일러 전개로 했을 때 나타나는 요 코에피션트들 cn들이 적어도 하나가 0이 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z0가 하나 주어지면은 어떤 n이 존재해서, 어떤 자연수 n이 존재해서 cn이 0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이랬을 때 f는 다항식이 된다라는 거를 보이래요. 우선은 이제 요것도 보면은 이제 결론이 상당히 과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다항식이라는 얘기를 해주려면은, 만약에 모든 뭐 z에 대해서 그냥 요런 상황에서 cn이 전부 다 0이면은 우리가 다항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어떤 특정한 뭐 n이 존재해서, 뭐 라지 n이 존재해서 그 라지 n 이후로는 전부 다 0이면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복소수를 하나 고를 때마다 어떤 코에피션트 하나가 적어도 0이기만 하면은 다항식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얘가 훨씬 더 과감한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데, 요거를 위해서는 한 단계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하냐면, 이제 요런 렘마가 하나 필요한데, 이제 어떤 s라는 집합이 요 복소 평면에 있는 점인데, 집합인데 얘가 어큐뮬레이션 포인트를 갖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걸 이제 리밋 포인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리밋 포인트를 갖지 않는 집합이면 s라는 애는 카운터블이다 라는 거를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 먼저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면, 이거에 대한 렘마를 증명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게 카운터블이라는 걸 이제 보이고 싶고, s라는 거는 이제 리밋 포인트를 갖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각각의 어떤 x를 하나 가지고 오면, s에 있는 원소 하나를 가지고 오면 x는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얘가 어큐뮬레이션 포인트, 뭐 아니면은 리밋 포인트를 갖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모든 점이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라는 거죠. 왜냐면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의 정의 자체가 그거였죠. 리밋 포인트가 아닌 점들. 그래서 S 안에 있는 점을 하나 가지고 오면은 걔는 분명히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일 겁니다. 그럼 이제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의 정의가 뭐였냐면, 어떤 적당한 반지름이 존재해서 그 X라는 점을 기준으로 어떤 뭐 작은 네이버호드를 생각했을 때 걔가 이제 전체 집합 S와 교집합이 없는 거죠, 그렇죠? 교집합이 딱 X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X 제외에서는 교집합이 없는 거. 그래서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니까 우리는 어떤 RX라고 하는 어떤 실수, 뭐 양수, 뭐 실수가 어떤 존재하는데, 어떤 실수가 존재하냐면 X를 주위로 하는 어떤 이런 네이버호드를 생각을 했을 때 얘랑 S, Y의 교점을 생각하면은 X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X1, X2 이런 점들이 있을 때 얘가 이제 전체 S랑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네이버호드들을 생각을 하면은 교집합이 S랑 교집합을 생각을 하면은 이제 자기 자신밖에 없다. 이게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의 정의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잡고 나면은 각각의 이제 X1에 대해서 이제 이런 네이버들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S랑의 교집합이 자기 자신밖에 없으니까 반지름을 이제 사실 그냥 RX를 이제 갖고 와도 되긴 하는데, 우리가 뭘 생각을 할 거냐면 2분의 RX 정도를 생각하면은 얘는 뭐 당연히 오픈 셋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디스조인트가 됩니다. 왜냐면 S랑 이제 교집합이 자긴 자신밖에 없어야 되니까 당연히 X2의 네이버후드랑도
교집합이 없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찾았는데 이제 각각의 d 2분의 rx x 얘를 생각을 해주면은 얘는 적어도 하나의 유리수를 포함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얘는 그냥 x를 주위로 하는 어떤 구간이니까 x를 주위로 하는 어떤 이제 구간이니까 반지름이 2분의 rx인 구간이니까 뭐 유리수는 실수 안에서 조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유리수가 하나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x 하나가 정해질 때마다 우리가 요 유리수를 뭐 qx라고 써 보면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x를 하나 고를 때마다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는 거냐면 어떤 유리수 하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x를 하나 고를 때마다 유리수에 대응이 되니까 s라는 집합은 유리수의 부분 집합인 거죠, 그렇죠? 근데 유리수가 카운터블인 거 아니까 우리가 카운터블 셋의 부분 집합도 카운터블이죠, 그렇죠? 그래서 s도 카운터블이 된다. 그래서 요거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뭐 힌트 중에 하나가 뭐 카운터빌리티 아규먼트를 써라 라는 게 뭐 카운터빌리티 아규먼트가 구체적으로 뭔지 얘기해주진 않았지만 이제 이런 내용이 좀 쓰인다라는 겁니다. 요 렘마가 이제 중요하게 이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뭐 요것도 뭐 그렇게 우리가 바로바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왜 이런 렘마가 필요한지는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좀 눈치채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류의 좀 가이드나 뭐 힌트 같은 게 있으면은 그래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렘마를 하나 증명을 했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정말로 이제 문제 3번에 대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f가 폴리노미얼인 거, 다항식인 거를 보여주고 싶죠. 그래서 귀류법을 쓰려고 합니다. 귀류법을 쓰는데 귀류법을 쓰겠다는 얘기는 f가 이제 폴리노미얼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다항식이 아니라고 가정을 합니다. 다항식이 아니면은 그러면은 얘는 fz의 어떠한 도함수도 아이덴티컬리 제로가 되면은 안 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왜냐면 만약 어떤 자연수가 존재해서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f의 n개 도함수가 아이덴티컬리 제로가 됐다. 그러면은 당연히 n번째가 미분해서 아예 0이라는 어떤 상수함수가 되버렸으니까 f의 이제 그 이후 번째에 있는 미분들은 전부 다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n 플러스 1번째 함수도 n 플러스 1개 도함수, 뭐 n 플러스 2개 도함수 얘네가 전부 다 0이 되겠죠. 그럼 이 얘기는 f가 다항식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다항식이 돼서 모순입니다. 그래서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f의 어떠한 도함수도 0이라는 상수 함수가 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주장을 하는 거는 AN이라고 하는 집합을 이제 어떤 복소수를 모은 건데 어떤 복소수를 모은 거냐면 n개 도함수가 0이 되는 점들을 모아봐요. 이런 집합을 정의하면은 이 집합은 각 n에 대해서 어큐뮬레이션 포인트를 갖지 않아요. 포인트를 갖지 않아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얘가 어큐뮬레이션 포인트를 가졌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길 거냐면 만약에 어큐뮬레이션 포인트를 가졌으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떤 n에 대해서 an이 어큐뮬레이션 포인트를 가졌다. an이 포인트를 가지면은 아이덴티티 티어렘이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어떤 이런 집합이 어큐뮬레이션 포인트를 가지면 얘가 지금 n개도 함수 이제 어떤 어널리틱 펑션이죠. 얘도 당연히 어널리틱 펑션이고 어떤 어널리틱 펑션이 0이 되는 애들을 다 모아놨는데 그 집합이 어큐뮬레이션 포인트를 가지면은 전체 지금 얘가 지금 살고 있는 공간이 복소수 전체니까 복소수 전체에서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이덴티티 티어렘이 이거였죠. 요거 이제 잠깐 다시 떠올려 보면은 뭐 이런 게 있었죠. 사인 z 제곱 더하기 코사인 z 제곱이 1이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복소수에서 정의된 이제 사인 코사인을 알고 있으니까 뭐 이제 그거를 바로 이용을 해서도 알 수 있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얘가 왜 그러냐면 만약에 z가 실수면은 우리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인 거 이미 알고 있죠. 그렇죠? 왜냐면 실수일 때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인 코사인이랑 똑같으니까. 근데 요 실수라는 집합이 복소 평면 전체에서 요런 애인데 얘는 이제 리밋 포인트를 갖죠. 그렇죠? 그래서 뭐 복소 평면 전체에서도 얘는 0이 된다. 이게 아이덴티티 티어렘이었죠. 그래서 AN은 어큐뮬레이션 포인트를 모든 n에 대해서 뭐 각 n에 대해서라고 쓰긴 했지만 뭐 모든 n에 대해서 어큐뮬레이션 포인트를 가질 수가 없죠. 왜냐면 가지게 되면은 fnz가 모든 복소수에 대해서 0이 되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한 n에 대해서 fnz가 이제 모두 이제 0이 돼버리면은 폴리노미얼이 되니까 이제 모순이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규律법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AN은 어큐뮬레이션 포인트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한 렘마에 의해서 각 n에 대해서 얘는 카운터블입니다. 그렇죠? 카운터블이에요. 그러면은 얘를 카운터블 셋에 뭐 0부터 카운터블 유니언을 해도 카운터블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낸 건 이제 여기까지고 그럼 이제 가정을 이제 아직 우리 가정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어요. 우리 지금 요 집합에 대한 얘기만 했지. 근데 문제에서 가정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각각의 z0에 대해서 적어도 하나의 코에피션트가 0이 된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 개수 C에는 n팩분의 f의 n개도 함수에 z0를 넣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가정을 한 게 뭐냐면 문제의 가정이 뭐냐면 어떤 z0를 하나 가지고 올 때마다 우리가 테일러 전개를 할 거고 그렇죠? fz를 테일러 전개를 이렇게 할 거고 근데 우리가 요 개수도 정확하게 함수 f에 대한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가정에 의해서 어떤 복소수 하나가 주어질 때마다 우선 뭐 이렇게 테일러 전개를 하고 가정에 의해서 적어도 하나의 f0가 0이 된다는 거죠. 적어도 하나의 왜냐면 cn이 0이니까 그 얘기는 얘도 0이니까 z0를 하나 가지고 올 때마다 fn z0가 0이 되는 이런 n이 존재해요. 근데 이 얘기가 뭐죠? 이 얘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집합 an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an이라는 집합은 n개도 함수를 0으로 만들어주는 애죠. 그럼 이 얘기는 z0가 an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뭐 했냐면
어떤 복소수에 있는 점 하나 고를 때마다 걔가 AN에 들어가 있어요. Z0 임의의 복소수 하나 가지고 오면은 얘가 뭐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AN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Z0는 좀 과감하게 얘기해서 얘네들의 카운터블 유니언 안에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복소수 전체 집합이 여기 AN의 카운터블 유니언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인데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왜냐면 얘는 우리가 보인 게 뭐냐면 방금 카운터블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근데 복소수 전체가 우리는 언카운터블인 거 알고 있으니까 모순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순이 어디서 생겼냐면 FN을 우리가 다항식이 아니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요 렘마를 이제 처음에 증명을 하고 시작했지만 이제 요 렘마가 이제 어디서 등장을 하는지 다시 문제를 거꾸로 살펴보면은 우선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F가 다항식인 거를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귀르법을 이용을 합니다. F가 다항식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F의 어떠한 도함수도 아이덴티컬리 제로가 되면은 안 돼요. 왜냐면 이거에 이제 부정을 해보면은 만약에 어떤 n에 대해서 fn의 n개도 함수가 아이덴티컬리 제로가 됐다. 그러니까 0이라는 상수 함수가 돼버렸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0이라는 그 상수 함수는 계속 미분해도 0이니까 n번째 도함수가 0이라는 상수 함수가 돼버리면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2번째 이거 더 뒤에 있는 애들에 대한 도함수들이 전부 다 0이라는 상수 함수가 돼버리는 거죠. 이제 이러면은 f가 다항식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도함수도 아이덴티컬리 제로가 되면은 안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AN이라는 애를 갑자기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제 왜 얘를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냐? 라고 물으면은 이제 힌트에서 카운터빌리티 아규먼트를 쓰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지만 AN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은 각 n에 대해서 요 집합은 어큐뮬레이션 포인트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만약에 어떤 n에 대해서 얘가 어큐뮬레이션 포인트를 가졌다. 그러니까 리밋 포인트를 가지면은 이 집합은 복소수 전체에서 복소수 전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소수 전체에 대해서 모든 복소수 z에 대해서 f의 n개도 함수가 다 0이 돼 버리는 거죠. 아이덴티티 티오렘에 의해서. 아이덴티티 티오렘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어떤 어널리틱 펑션이 어떤 리밋 포인트를 갖는 집합에서 0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전체에서 0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어떤 n에 대해서 n개도 함수가 0이 돼 버리는 건데 그럴 수가 없죠. 왜냐면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f가 다항식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어떠한 n에 대해서도 얘가 0이 돼 버리면 안 돼요. n개도 함수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각 n에 대해서 얘가 어큐뮬레이션 포인트를 갖지 않으니까 이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가정으로 넘어와서 어떤 복소수를 하나 가지고 오면 적어도 하나의 cn이 0이 된대요. 그 얘기는 적어도 하나의 요 n개도 함수의 값이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얘기는 우리가 방금 정의한 an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z0가 an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복소수 z0를 하나 가지고 오면은 복소 평면 위에 있는 점 하나 가지고 오면 그 점 z0는 어떤 특정한 n에 대해서 an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n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 합집합해도 괜찮죠. 그래서 z0는 임의의 z0를 하나 가지고 오면은 an의 카운터블 유니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소수 전체 집합은 이 an의 카운터블 유니언 안에 들어가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모순을 끌어내야 되는데 이제 모순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an이 카운터블이라는 게 필요하죠. 이제 어떤 지점에서 딱 모순을 끌어낼 거냐 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용을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카운터빌리티 얘기를 이제 쓰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어큐뮬레이션 포인트를 가지면은 카운터블일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요 문제는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것도 뭐 그렇게 뭐 엄청 뭐 계산이 복잡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좀 이런 아이디어들이 조금 중요하게 쓰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문제를 이렇게 풀 수가 있고, 그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가서 보면 F는 non vanishing이고, 그러니까 non vanishing이라는 얘기는 모든 정역에 있는 점에 대해서 지금 정역이 어떤 단위원의 이제 클로저를 취한 거니까 FZ는 0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Z가 이제 정역 안에 있는 점에 대해서 0은 절대 안 되는 애고, 그리고 D의 클로저에서 연속이고 또 어널리틱인데 D 안에서는 어널리틱이에요. 그랬을 때 F가 만족하는 조건이 뭐냐면 모든 요 원 위에 Z의 크기가 1인 점에서 F가 1이 된대요. 그랬을 때 F가 상수함수임을 보이래요. 얘도 결론이 상당히 과감하죠. 그러니까 원 위에서 지금 얘가 지금 정의역이 요 전체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경계 포함해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뭐 F가 요 내부에서 어널리틱하고 경계까지도 연속으로 잘 확장이 된다라는 거는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F가 뭐 어널리틱이라는 얘기를 좀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요 원 위에서, 그러니까 경계 위에서 함수의 크기가 1이면은 F가 상수함수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것도 결론이 상당히 과감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이제 여기서 문제 얘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힌트는 F를 복소평면 전체로 확장을 하래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여기 Z의 크기가 1보다 작거나 같은 데에서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얘를 복소평면 전체로 확장을 하래요. 그러니까 Z의 크기가 1보다 큰 곳에서도 정의가 되게끔 함수를 잘 정의를 하래요. 근데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친절하게 이렇게 해줬죠. FZ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라. 언제? Z의 크기가 1보다 클 때. 그래서 뭐 슈아르츠 리플렉션 프린시플에 있는 걸 쓰라 그랬는데, 이것도 제가 우리 스타인 책으로 복습할 때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좀 잘 함수를 확장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요거를 증명을 해보면은, 우선은 F는 Z가 1보다 작을 때랑 Z가 1일 때는 잘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문제 없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 라지 F라는 애를 정의를 할 건데, 복소평면 전체에서 정의가 되게끔 정의하려고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복소평면 전체를 3개로 나눌 텐데, Z의 크기가 1보다 작은 거, Z의 크기가 1인 거, Z의 크기가 1보다 큰 거. 근데 Z가 1보다 작을 때, Z의 크기가 1일 때 얘네들은 이미 스몰 f가 잘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당연히 자연스럽게 스몰 f로 정의해 주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럼 이제 문제는 Z가 1보다 클 때 어떻게 정의를 해야, 일 때 어떻게 정의를 해줘야 라지 f가 인타이어 펑션, 그러니까 복수평면 전체에서 어널리틱하게 될 거냐.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답이, 얘를 f의 z 바분의 1의 바를 취하고 여기 다시 1로 정의를 해라. 이면은 f의 z 바분의 1 분의 1로 정의를 하면 된다. 우선은 이제 요걸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은, 우선 인타이어 펑션 이런 거는 빼고서라도 잘 정의가 될 거냐 하는 건데, 그러니까 FZ가
Z가 1보다 클 때 잘 정의가 되냐. 이거 뭐 well defined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잘 정의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선은 스몰 f는 f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는 거는 네모가 크기가 뭐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잘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얘를 잘 보면은 요 함수를 잘 보면은 f 안에 z 바분의 1이 들어가 있는데 얘가 지금 z가 1보다 크니까 z 바분의 1은 뭐 z분의 1보다 z분의 1의 크기랑 같고 얘가 1보다 작죠. 그러니까 지금 f 안에 크기가 1보다 작은 게 들어가 있으니까 잘 정의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잘 정의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잘 정의가 됐으니까 z가 1보다 클 때 어널리틱이 되는가. 요거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요거 먼저 따지기 전에 뭐 얘부터 먼저 어널리틱인 것도 이제 우리가 따져줘야 되는데 요거 전에 한 가지 좀 더 쉬운 거는 fz가 z는 1에서 잘 정의가 되나. 우선 잘 정의가 되어 있긴 한데 어널리틱이 잘 될까? 그래서 요 질문이랑 세 번째 아까 방금 썼다 치운 z가 1보다 큰 곳에서 어널리틱이 될 건가 하는 이제 질문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요것도 이제 맞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z가 1일 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는 얘는 z가 1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얘도 여기에서 특별히 z의 크기가 1이라는 거를 주면은 스몰 f가 돼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z가 1이라는 얘기는 z랑 z 바분의 1이랑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fz의 크기가 1이라고 하는 거는 fz의 크기랑 fz의 바분의 1이랑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을 조합을 해보면은 처음에 우리 갖고 있는 게 fz였고 그러면은 얘가 뭐랑 같냐면 특별히 z의 크기가 1인 곳에서 우리가 f의 크기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f의 z 바분의 1이랑 같을 거고 근데 fz랑 또 뭐랑 같냐면 z가 z 바분의 1이랑 같죠.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fz 바분의 1을 넣어주면 얘가 f랑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서도 여기에서도 원래는 얘가 z가 1보다 클 때로 정의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극한을 생각을 해보면 얘가 z가 1보다 큰 데서 정의가 되어 있지만 z는 1로 가까이 왔을 때 스몰 f랑 똑같아야겠죠, 그렇죠? 에서도 그래서 만약에 z의 크기가 1이면 f의 크기가 1인 거를 이용을 해서 에서도 1일 때 이거를 이용하면 얘가 f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f니까 우선은 연속인 건 되죠, 그렇죠? z가 1일 때 연속인 거는 괜찮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어널리틱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선 해줄 수 있는 거는 라지 f가 z는 1에서 뭐 연속인 것까지는 잘 된다. 네, 됐고 그다음에 이제 어널리틱 얘기를 해보면은 fz가 어널리틱이죠, 그렇죠? 어널리틱인데 그러면은 f의 z분의 1을 생각을 해주면 얘는 어디에서 어널리틱일까? z가 1보다 작을 때죠.
z가 1보다 작을 때 어널리틱이니까 f의 z분의 1 안에 크기가 1인 애가 와야 되니까 얘는 z의 크기가 1보다 클 때 어널리틱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가정을 한 게 뭐냐면 얘를 어널리틱이니까 얘고, 그리고 f가 non vanishing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0이 안 되니까 0이 되는 점이 하나도 없으니까 뒤집어도 되죠. 여기서 뭐 non vanishing이라는 말은 뭐 구체적으로 안 써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뭐 많이 쓰는 말이죠. 0이 안 된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non vanishing이니까 뒤집어줘도 돼요. 그래서 f의 z분의 1 분의 1도 어널리틱이에요. 어디에서? z의 크기가 1보다 클 때. 그래서 어널리틱인데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서 바로 바를 취해주면은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보인 게 뭐냐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f의 z분의 1에 분의 1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z분의 1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여기 지금 다 바 컨주게이트가 취해진 거. z분의 1에도 바가 있고 f에도 바가 있는 거. 얘가 어널리틱인 거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 되게 지금 복잡하게 생긴 애니까 잠깐만 GZ라고 놔볼게요. 그래서 얘가 어떤 뭐 적당한 영역에서 어널리틱이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게 뭐냐면, 아마 이거 기출 문제에도 있어서 우리가 풀어보는 건데, 어떤 g라는 게 인타이어 펑션이면 g의 z 바이 바, 얘도 인타이어 펑션이 됩니다. 뭐 인타이어인 거긴 한데 어널리틱으로 바꿔도 상관은 없죠. 어떤 영역에서. 왜냐면 우리가 이때 요거 어떻게 했었냐면 그냥 컨주게이트를 테일러 전개를 이용해서도 보일 수가 있었죠. 그렇죠? 뭐 아니면은 뭐 코시리만 방정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으로 풀 수가 있었는데 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때 얘기했었던 건 인타이어 펑션이기는 하지만 어널리틱으로 다 바꿔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얘가 어널리틱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방금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결과에 의해서 g z 바의 바, 얘는 f의 z 바분의 1의 바분의 1, 얘도 어널리틱인 거죠. 똑같은데. 그러니까 얘도 어널리틱이고 f가 경계에서도 컨티뉴어스 연속이니까 뭐 양쪽에서 다 어널리틱이고 경계에서도 연속으로 확장이 되니까 우리가 과감하게 f가 이제는 전체 복소수에서 어널리틱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복소수 전체에서 어널리틱이 됐으니까 얘가 인타이어 펑션이라고 얘기를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려야 될 결론은 라지 f가 상수함수인 거 보이고 싶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자동으로 이제 스몰 f도 상수함수가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얘기는, 우리의 목표는 fz가 상수가 되는 거를 보이고 싶어요. 근데 뭐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방향이 좀 명확하죠. 인타이어 펑션 갖고 있고 상수함수가 되는 거를 보이고 싶으니까 리우벨 티오렘을 이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리우벨 티오렘을 이용을 해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라지 f가 스몰 f가 어떤 d 바에서 연속이라 그랬고, 근데 얘가 컴팩트죠, 그렇죠? 컴팩트고 어널리틱이니까 뭐 이 얘기는 어떤 또 f가 non vanishing이고, 그러니까 0이 되는 점이 하나도 없으니까
얘 입장에서 보면 f의 크기 입장에서 보면 얘는 최대 최소를 갖는데 최소값이 0이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최소값이 0이라는 얘기는 어떤 점이 존재해서 fz의 크기가 딱 m이 되는 애가 0이 되는 애가 존재한다라는 건데, 이제 그러면 non-vanishing의 모순이니까 in 양수 m과 뭐 스몰 m, 라지 m이 존재해요. 어제 좀 중요한 거는 스몰 m이 스트릭트하게 0보다 크다라는 건데, 그 이유는 만약 우선은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 이런 애들이 존재해요. 뭐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몰 m 입장에서만 보면은 만약 스몰 m이 0이었다. 그럼 최소값이 0이니까 어떤 z0라는 게 존재해서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최소값이니까 얘가 만들어내는 점이 딱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모순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f가 non-vanishing이니까. non-vanishing의 모순입니다. 그래서 스몰 m도 스트릭트하게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또 그러면은 이제 얘가 하는 얘기는 f가 요거를 만족하니까 여기까지. 그럼 얘가 결국은 z의 크기가 1보다 작은 데에서니까 f는 z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바운디드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f가 z가 1보다 클 때도 바운디드인 거를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z가 뭐 1보다 작은 거면은 다 되니까 저기다가 f의 z분의 1을 넣어주면, 그럼 이제 z의 크기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이제 뒤집으면은 f의 z 바분의 1 분의 1은 m분의 1보다 작은 거죠. 언제 z의 크기가 1보다 클 때. 그럼 이제 얘가 뭐 안에 z 바가 있어도 뭐 똑같고, 왜냐 어차피 z 크기를 취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에 바를 취해도 어차피 원래 복소수랑 켤레 복소수의 크기는 같죠. 그래서 얘가 m분의 1보다 작아요. 그럼 이 얘기는 f가 얘가 바운디드 된 거니까 라지 f가 바운디드 되는 거죠. 복소수 전체에서. 그러면은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f가 인타이어 펑션이고 바운디드니까 라지 f가 상수함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컨스턴트가 복수수 전체에서 상수함수니까 라지 f도 상수함수가 되겠죠.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뭐 요거를 우리가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5번을 풀기 전에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문제 하나만 더 소개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문제냐면 어떤 인타이어 펑션을 모두 다 찾아라. 근데 어떤 인타이어 펑션이냐면 어떤 fz라는 인타이어 펑션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인타이어 펑션이냐면 단위원에서 f의 크기가 1이 되는 인타이어 펑션을 찾으래요. 그럼 아까랑 똑같은 문제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조금 다른 거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문제 4번에서는 f가 non-vanishing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애초에 단위원에서만 정의가 되어 있었고, 이제 그걸 우리가 확장하는 과정이었는데, 이제 결국은 요 문제도 문제 4번에서 한 거를 이제 결국 따져보면 문제 4의 결론이 뭐였냐면
얘도 이제 뭐 non vanishing 인타이어 펑션을 찾아라. 어떤 인타이어 펑션을 찾을 거냐면 단위원에서 함수의 크기가 1이 되는 애를 찾아라. 그러면은 f는 상수밖에 없다. 요 얘기였고, 그럼 이제 이 문제의 차이는 non-vanishing인 거를, 그러니까 f가 0이 되는 거를 이제 가정을 하면은 이제 f가 0이 될 수도 있으면은 어떤 함수가 될까? 그죠? 이거 여러분들이 잠깐 정지를 하고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f가 non-vanishing인 거랑 이제 0이 될 수도 있는 거랑 좀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은 어디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방금 우리가 얘기한 거 f가 non-vanishing이니까 f의 크기를 어떤 양수 두 개로 이렇게 바운디드를 잘 시켜줄 수가 있어서 리우빌 티오렘을 이용해서 보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얘기를 해줄 수가 없죠. 왜냐 f가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요 f를 위아래로 눌러주는 거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떻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냐면 요것도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보면 뭐 거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아이디어는 이제 거의 비슷한데 우리가 GZ라는 애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FZ 곱하기 FZ 바분의 1로 정의를 합니다. 당연히 Z가 0은 빼야겠죠. 그렇죠? 0은 빼고 왜냐면 이제 Z분의 1, Z 바분의 1 같은 게 들어있으니까 0은 좀 빼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G는 어넬리틱이 됩니다. Z 저폭 0 빼고 왜냐면 얘도 어넬리틱 펑션이고 뭐 인타이어 펑션이었고 f z분의 1 들어간 건 이제 0 빼고는 다 되죠. 그렇죠? 그래서 g는 인타이어 펑션이 됩니다. 근데 이제 z가 크기가 1일 때는 1일 때 gz의 크기를 생각을 해주면 얘는 f의 z 크기 f의 z 바분의 1인데 얘가 z의 크기가 1이니까 fz의 제곱이 되죠. 그렇죠? 1이에요. z가 1일 때 g의 크기도 g 그냥 z의 크기가 1일 때 gz를 보면은 얘가 fz고 fz 바분의 1인데 f의 크기가 1이니까 얘가 fz 바죠. 그쵸? fz 바가 아니라 z의 바죠. 그러니까 얘는 f의 크기가 돼서 1입니다. 그러니까 z의 크기가 1일 때 g라는 함수는 뭐 크기 취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g 자체가 1이 돼요. 그럼 이 얘기는 어떤 어널리틱 펑션이 특정한 곳에서 1이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바꿔서 생각해보면 gz-1이 0이다. z의 크기가 1인 곳에서 0이다. 그러면은 아이덴티티 티오렘에 의해 얘는 리밋 포인트를 갖는 집합이죠. 그렇죠? 이 리밋 포인트를 갖는 집합이죠. 얘는 리밋 포인트를 가져요. 리밋 포인트를 가지니까 gz-1은 전체에서 0이 됩니다. 0 빼고. 왜냐면 지금 어차피 살고 있는 데가 0 뺀 데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g를 이제 다시 가지고 오면 f 입장에서 보면은 fz 바분의 1은 1이에요. 항상 0 빼고. 그러니까 f는 적어도 이 0 뺀 곳에서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f는 여기에서 0을 가질 수가 없어요.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어떤 하나 곱해서 1이 돼야 되니까 0이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왜냐면 0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도 다 0이 되니까 1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fz는
어디에서 0을 가질까? 이걸 생각해 보면은 후보는 0밖에 없어요. 원점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0을 제외한 곳에서는 애초에 0이 안 되니까 만약에 0을 가진다면 0밖에 없어요. 뭐 안 가질 수도 있는데 만약 fz가 제로를 가진다면 어디에서 가질까? 뭐 갖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f가 0을 안 가질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가진다면 0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f의 오더가 있겠죠. fz의 z는 0에서의 오더를 생각하면은 얘는 항상 파이나이트죠, 그렇죠? 왜냐면 모든 거에 대해서 다 0이 돼 버리면 0이 되니까. 오더를 생각을 해보면은 오더를 n이라고 하면 우리가 뭘 정의를 할 거냐면 zn 승분의 fz를 정의할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오더를 전부 다 zn으로 나눠줬으니까 얘를 만약에 우리가 h라고 생각을 하면은 h는 인타이어 펑션이 됩니다. 왜냐면 f 자체는 어차피 인타이어 펑션이었는데 0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나눠주면은 얘도 인타이어 펑션이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 f가 애초에 인타이어 펑션이었으니까 얘는 제로를 갖지 않아요. 왜냐면 갖는 것만큼 전부 다 zn제곱으로 빼버렸으니까. 그러면은 h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어떤 인타이어 펑션인데 얘도 물론 크기가 1이죠. h도 1이에요. 왜냐면 z의 n승도 어차피 크기 1이고 f도 1이니까. 근데 제로를 갖지 않아요. 그러면은 h는 상수함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소수 전체에서. 그러면은 이거 방금 우리가 한 얘기죠. 그럼 f는 어떤 상수 뭐 알파 z의 n제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상수는 뭐 특별히 z의 크기가 1일 때 1이어야 되니까 이 알파는 뭐 복소수인데 크기가 1인 복소수여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크기가 1일 때 f의 크기도 1이 되니까. 그래서 요렇게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넌베니싱이면은 상수가 되는데 넌베니싱이란 얘기가 없으면은 z의 n제곱 정도는 있어도 된다. 네. 그래서 요것도 되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얘기인데 뭐 결론 자체가 되게 과감한 것들이 복소 해석학, 복소함수론에는 많이 나오죠. 되게 적은 조건을 줘도 제가 뭐 계속 강조하고 몇 번씩 얘기해서 이제 질리겠지만 어널리틱이라는 얘기에 인타이어 펑션이라는 얘기에 되게 많은 제약 조건이 들어가 있어서 조건을 하나만 줘도 되게 강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널리틱이라는 거 자체에 이미 조건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여서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내릴 수가 있고 요 문제까지 같이 풀어봐서 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